안녕하세요, 이거되면 스티븐입니다. 오늘도 캠포커스 실무 예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2D 도면 기준으로 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3D 형상을 기준으로 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D 형상을 기준으로 가공하면 2D 도면으로 가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GW3D 온라인 강의가 생겼다고?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던 GW3D에 온라인 강의가 생겼습니다. 현재 이거된 구독하신 분들만 무료 수강 이벤트 진행하니 댓글 확인 바랍니다. 2D 도면 또는 3D 형상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는 항상 잘 불러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캠 환경으로 진입합니다. 캠 포커스의 스톡 블럭과 좌표계 설정 기능으로 소재와 가공 원점을 설정하겠습니다. 앞서 두 영상을 통해 상세한 사용 방법을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톡을 생성할 때 잠금 설정을 통해서 한쪽을 고정하고 반대쪽만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값에 증가 혹은 감소한 수치의 절반씩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좌표계 설정 기능으로 가공 원점이 될 위치, Z0의 위치, 가공 방향 등을 결정한 후 가공 좌표계를 생성합니다. (3D) 형상을 기준으로 가공할 때 작업 영역 지정 시 외곽 경계를 선택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요. 외곽 경계 커브 기능을 통해 외곽의 오픈 포켓 경계와 형상의 경계선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하는 선의 색상 또는 레이어, 옵셋 등 세부 옵션 설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공을 시작하기 전 상부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다른 다양한 이유로 상부면 면치 작업을 하실 텐데요. 이것은 상부면 컷 기능으로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구를 선택하고 피드 및 스핀들 조건, 가공 상하점, 스텝 오버, 스텝 다운, 가공 여유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경로 설정을 통해 세부 옵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로부터 형상의 외곽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전력이 있습니다. 밖에서 차츰차츰 절삭하는 방법과 가위로 종이를 자르듯 커팅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략은 가공해야 될 소재 또는 사용 공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번에는 커팅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곽 기능을 불러와 외곽 경계 커브 기능으로 생성하였던 형상의 외곽 커브를 선택합니다. 그 후 상부면 컷에서처럼 작업 공구 및 상하한, 절삭측 등 필수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때가 3D 형상을 기준으로 가공할 때 나타내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상하한 점을 수기로 입력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점으로 클릭만 해주어도 바로 입력이 되어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한 점은 관통부 또는 최하단까지 가공하는 경우에 버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모델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 툴패스를 생성하실 텐데요. 자동으로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툴패스를 생성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소재 내부에서 툴패스가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 옵션 영역의 최하단에 시작점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 영역에서 세부 옵션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모델 내부에 있는 포켓 영역을 가공해 보겠습니다. 포켓 기능을 불러와 가공해야 할 영역의 곡선을 선택한 후 앞서 다른 작업들처럼 기본 입력창을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켓 가공에는 사용 공구에 따라 황삭 후 황장삭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GW3D에서는 선택된 곡선의 최소 직경보다 공구 직경이 큰 경우 자동으로 잔삭 옵션이 나타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삭과 정삭 옵션을 활성화하면 해당 영역의 황삭, 황잔삭, 정삭 등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작업 속도가 향상됩니다. 방금 가공했던 영역 아래에 관통되어 있는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줍니다.
이번에는 모델을 가로지르는 긴 단차 구간을 가공해 볼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슬롯이라고 명칭합니다. 이 슬러프를 가공할 때는 마찬가지로 포켓 기능을 불러와 지그재그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작업 영역의 모든 곡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슬롯의 벽 측의 곡선만 선택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전 작업과 유사하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릴 작업을 해볼 텐데요. 드릴 작업의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D 형상을 기준으로 가공했을 때 장점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2D 도면을 기준으로 가공하게 되면 단차에 대한 정보를 사람이 확인해서 직접 입력해야 했다면 3D 형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단차에 대한 정보를 모델 자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홀을 선택하는 유형을 실린더로 변경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센터링 작업을 먼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홀을 선택할 텐데 필터 기능들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른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공구 선택하고 조건들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때 Z 시작 높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린더 위치에서 시작 옵션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 다음 좋은 점은 작업 피처에 파트를 넣어주게 되면 공구가 가공물에 충돌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동으로 툴패스를 해당 부분에 생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피처에 파트 정보를 넣지 않는다면 툴패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구를 직접 배치해보니 간섭이 일어나는군요. 이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에 툴패스를 생성하기 위해 더 작은 공구로 센터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좋은 점 세 번째는 지금까지 홀 가공을 할 때 G98 코드, 즉 가공 후 안전 높이까지 공기를 띄운 후 다음 위치로 이동하게끔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2D 도면은 단차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가 인식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D 형상이 있다면 그 단차 정보를 형상 자체가 가지고 있어 컴퓨터가 알아서 회피할 수 있다고 위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G99 코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홀의 시작면에서 최소치만 공구를 띄워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산을 할 때는 그 조금이 모여 큰 시간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센터링 작업과 동일하게 드릴 툴패스도 생성합니다. 볼트 기능으로 카운트 보어와 탭 부분도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카운트 보어 한 종류는 일부러 가공하지 않고 남겨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못따기 기능으로 챔퍼를 가공할 수 있고 3가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상에 못따기가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 가공 조건을 결정한 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챔퍼 값에 못따기 값을 넣어주면 되고 팁끝 옵셋을 조절하여 공구 팁 부분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벽 사이의 엣지에 챔퍼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을 그대로 가공하게 되면 공구가 진입하면서 과사기 나게 되므로 끝부분을 공구 반경만큼 옮겨야 합니다. 이때는 끝 지점 요유 옵션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검증 기능으로 NC 데이터를 뽑기 전 시뮬레이션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3D 형상을 활용하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비교를 통해 과삭, 미삭 영역을 색상으로 표현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삭은 파란색, 과삭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아까 일부러 남겨두었던 카운트 보호는 가공이 되지 않아 파란색으로 남아있고, 탭이나 3D 형상에 표현해두지 않았던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과삭으로 표시되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끝났다면 작업 뷰 기능을 통해 생성한 전체 작업에 대해 최종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NC 작업 시트 기능으로 컨트롤러에서 입력하거나 작업자가 참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이 작업 지시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설정을 완료해놨다면 NC 데이터를 출력하여 마무리합니다. 이번 실무 예제는 어떠셨나요? 잘 모르겠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